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화학을 달달하게 하고 있는 효익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녹화 방송, 녹화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실시간으로 이미 수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게 5월 5일인데 5월 4일 기준으로 5월 13일에 이제 고3부터 단계적으로 개학을 한다. 네,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지를 받으면 될 텐데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최대한 많이 발휘할 수 있는 2주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소리죠. 자,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기출문제 탐구, 선생님과 같이 하는 이 활동지의 기출문제 탐구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기출문제를 어떻게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정리해 나가면 될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미리 먼저 풀어보시고, 안 푼 사람은 뺏기려고 하지 마세요. 미리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충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이제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양산고등학교 양산고 화학2로 오픈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으니까 그 채팅방을 여러분들 활용해서 온라인 그리고 등교했을 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16년 수능 3번부터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물질의 세 가지 상태 학습지 3번까지 2번까지는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3번과 4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실제 수업에서 금속 결정을 포함한 단위 세포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을 하고 나면 5번에 대한 영상이 따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3번 16년 수능 3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네 가지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물질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분자랑 기준 끓는 점을 보는 순간 이제 분자간 상호작용을 물어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 지금 보면 물질들이 다 무슨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소와 결합을 하고 있는 수소 결합이 아니라 수소 화합물이죠. 그리고 중간 원소들을 보니까 다 몇 쪽? 그렇죠. 15족이 될 것이죠. 여러분들 화학 2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화학원에 있는 주기율표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해도 되겠지? 어쨌든 2, 3, 4, 5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15족 원소의 수소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점점 분자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끓는 점이 어떻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분자가 상호작용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무엇이다? 일단 상호작용이 1번, 2번, 3번 나오죠. 1, 2, 3번 뭐였습니까? 그렇죠. 쌍분수였죠. 쌍쌍임, 분산력, 그 다음에 수소결합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 분자간 상호작용 중에서 제일 약한 것은 분산력이다. OX. 자, 또는 분자간 상호작용 중에서 제일 센 것은 수소결합이다. OX. 정답은 X입니다. 그죠? 언제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분자 간 상호작용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무엇에 의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해석해라? 그렇죠. 실제 데이터 값, 즉 끓는 점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10에 23승 달아주지. 1몰만큼 달아줬습니다. 6분의 1몰만큼 달아줬으니까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끓는 점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끓는 점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 분자량을 먼저 판단을 하라고 나와 있죠. 분자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산력이 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끓는 점이 크게 나올 거다,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분자량이 이제 분자량이 엇비슷한 경우라면 그때는 이제 분산력이 거의 이제 차이가 없을 거니까 그때는 이제 무극성인지 극성인지 여러분들이 따진 다음에 분자의 극성을 따져서 이제 쌍쌍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라면 이제 분자에 혹시 FON과 결합하고 있는 수소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있다면 이 H와 저쪽에 있는 FON 사이에 수소 결합이 되겠구나, 쌍수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 수소결합 이야기를 하면서 아래쪽에도 나오지만 이 동족 수소 화합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음, 이제 동족 그러니까 15족점이 쭉 같은 형태인 거잖아요. 족이 하나가 같은 족에서 주기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전자 껍질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분자량이 팍팍팍팍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족 수소 화합물 있지 않습니까? 뭐 14족이면 이제 C, SI 등등으로 쭉 나가는 것이 있을 거고요. 15족이라면 NP 쭉쭉쭉, 그 다음 16족이라면은 OS 쭉쭉쭉, 17족이라면 FCL 쭉쭉쭉 이렇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분자량 업데이트 형태를 보아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기음성도 팩터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비공유 전자쌍이 남아있는 형태가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패턴이 거의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음성도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 전자구름이 얼마나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허벌허벌하게 퍼져 있는지 아니면 단단하게 퍼져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바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일단 분자량 팩터만 여러분들이 따져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을 봅시다. NH3는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한다라는 걸 보는 순간 바로 이응 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NH3 수소 결합 맞다라는 소리니까. 하지만 이 표에 근거해서 만약에 면접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표를 해석을 했을 때 15족이다. 15족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수소와 세개 하고 난 다음에 비공유전자쌍이 하나가 남는 형태가 비슷하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분자량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되는데 분자량이 낮아질수록 끓는 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떨어지는 패턴을 보아하니 적어도 마이너스 100도씨 언저리에서 근처에서 끓는 점이 형성되어야 될 것 같지만 무려 70도씨나 높죠. 그죠? 이 형태가 무엇 때문이다? 이 형태가 바로 수소 결합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니은 분산력은 pH3가 인산이 이제 ASH3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산력 지금 아까 그랬죠. 비공유전자쌍 개수가 같기 때문에 쌍쌍이면 거의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보면 분산력이 크면 당연히 끓는 점이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잖아. 그런데 pH3에 끓는 점이 어떻습니까? 더 낮죠? 따라서 분산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분산력은 크다가 아니라 pH3가 더 작다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디귿 분자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SpH3가 가장 크다. 그러면 표를 봐. 기준 끓는 점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제일 높은 것은 마이너스 17도죠. 그렇기 때문에 SpH3가 가장 크다. 옳은 소리가 되겠죠. 따라서 기억 디귿. 자, 분자 간 상호작용하면서 끓는 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끓는 점에 의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음수. 음수로 나와 있는 끓는 점입니다. 음수로 나와 있는 거. 지금 마이너스 17도씨랑 마이너스 88도씨 순간적으로 88이 더 크게 느껴졌다면 여러분들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16년 수능 3번에 대한 해설입니다. 자, 이제 15년 수능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XHN 수소화물에 대해서 AF 물질 6가지에 대한 기준 끓는 점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CNO, SIP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율표가 돌아가십니까? 주기율표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그렇죠. CNO 그 다음에는 SIPS 우리가 나타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위에 있는 것들은 2주기, 밑에 있는 건 3주기. 그리고 순서대로 14족, 15족, 16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분자량이 커지는 방향이잖아요. 분자량이 커지는 방향. 분자량이 커지는 방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끓는 점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생긴 꼬라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되겠죠? 약간 요렇게 점점 증가해야 되겠지. 같은 주기 안에서. 요거 이해되십니까? 같은 주기 내에서
같은 동, 같은 주기. 같은 주기 내에서 이런 형태로의 어떤 그런 추세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14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4족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4개. 그럼 이 4개를 싹 다 공유 결합을 해버리면은 얘는 무극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얘의 끓는 점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누가 봐도 A, B 여기 있는 쪽은 너는 제일 불쌍한 14족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킹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잘 보이는 색깔 14족. 자, 그 다음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CNO, PS 중에서 제일 좀 수상한 녀석은 누구이다? 그렇죠. 위에 했었습니다. 이 두 녀석은 무슨 결합을 할 수 있어?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끓는 점이 어떻게 나와야 돼? 밑에 있는 PS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지. 따라서 우리가 파란색으로 3주기를 표시했고, 그 다음에 민트색으로 그 2주기를 표시를 한다면 당연히 SI에 비해서는 C가 분자량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끓는 점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BP를 나타내 준다면 C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C. 이해 가능? 자, 그런데 나머지 PS에 비해서는 NO가 무엇해야 된다? 그렇죠. 둘 다 이런 식으로 더 높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같은 주기에 대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말이죠. 그죠? 하지만 이렇게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위로 점프가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나타내 준다면 순서대로 ADF는 순서대로 무엇이다? 그렇죠. SI,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S가 될 것이고요. BC가 순서대로, 그렇지. BC가 순서대로 CNO, 2주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옳은 것을 고릅시다. C는 수소결합을 한다. C는, NH3임으로 수소결합하는 게 옳게 되겠죠. 그죠? 자, 그 상황에서 F는 H2S이다. 여러분들 이제 뭐, S가 16쪽인지 16쪽이라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기 때문에 H랑은 2개만 결합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옳은 소리고요. 분산력은 A가 B보다 크다. 분산력. 지금 14족 같은 경우에는 내세울 수 있는 게 분산력밖에 없죠.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게 나온다. 옳은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에서 그 주기율표, 여러분들 주기율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기와, 주기율표에서 이제 주기와, 족에 따라서 어떤 특성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분자량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N과 O 같이 수소 결합을 하는 녀석들 우리가 잘 기억을 해준다면 15년 수능 7번 같은 문제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7년 수능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H2O 분자 사이의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물과 얼음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딱 봐도 누가 얼음이죠? 그렇죠. 얼음은 나가 되겠죠. 왜?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얼음은 여기에 이렇게 육각형의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각형 빈 공간, 우리가 빈 공간, 이 빈 공간 때문에 이제 부피는 증가하고 밀도는 감소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얼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는 물이 되겠죠. 얼음이 되면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하다? 수소결합이. 한 분자당 수소결합을 4개까지 할 수 있는 형태이고요. 물은 이제 얼음에 비해서는 어떻다?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보기를 보도록 하죠. 가는 얼음이다. 아니고요. 기역은 수소결합이다. 맞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니은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 기역과 니은 반드시 구분해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무슨 결합이다? 그렇죠. 분자 내의 공유 결합이고요. 기역은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이라는 거. 분자 내, 분자 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밀도는 나가 가보다 크다. 밀도는 나가 가보다
크다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작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여기는 분자 내 그리고 분자 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분자 내에서는 공유결합이 맞지만 분자 간에서는 공유결합이 아니라 수소결합을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면 17년 수능 1번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활동지 4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16년 6월 모평 8번입니다.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언급은 했었었는데요. 이제 실험하는 것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정되기 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어떤 화학 툴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세관 현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모세관 현상과 이제 표면 장력을 여러분들 좀 짬뽕을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세관 하면 무슨 막 관만 있어야 모세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응집력과 부착력에 대한 그런 주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관을 선생님이 아주 살짝만 언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가설을 설정해서 검증하는 탐구활동, 즉 탐구 및 실험활동에서는 선생님이 반드시 왜 이 실험을 하는지 그 목적과 그 다음에 무엇을 변화시키는지에 따른 통제 변인, 그래서 무엇을 조작하고 무엇이 종속되는지 여러분들 이거 다 따지라고 내가 이야기를 반드시 분명히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가설은 그렇습니다. 응집력이 작아질수록 넓게 퍼질 것이다. 즉 가에서 나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응집력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는 거지. 자, 응집력, 즉 어느 사이의 상호작용입니까? 그렇죠. 이건 액체 내의 상호작용이에요. 액체 내, 액체 한자 안 쓸게. 액체 분자끼리의 상호작용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액체 분자 간 상호작용, 일단 여러분들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물에서 갑자기 물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이 되면 수소결합 해 안 해? 안 하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떤 액체 종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액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액체와 이렇게 움직이는 액체 중에서 상호작용은 누가 더 잘한다? 그렇죠. 살살살살 움직여야 우리가 상호작용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막 날뛰고 있으면 우리가 부비부비를 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액체 종류뿐만 아니라 온도,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응집력이 지금 작아질수록이죠. 그죠? 작아질수록이라고 한다면 액체 분자끼리의 상호작용이 어째야 된다? 상호작용이 낮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액체 종류는 뭐 수소 결합을 못하는 방향 또는 극성에서 무극성으로 가는 방향, 이제 분산력만 따진다면 분자량이 작아지는 방향, 그렇게 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온도는 어떻게 돼야 된다? 온도는 미친 듯이 날뛰어 주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부착력은 어떻습니까? 부착력은 그때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액체와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고체죠. 여기서의 고체는 무엇이냐면 이 액체가 들러붙는 부착면입니다. 뭐 액체라고 한다면 이제 모세관, 그 유리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나무 줄기에 있는 뭐 물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즉 액체와 부착면 사이에 상호작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착력 파트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다 배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25도씨에서 탐구 과정을 보도록 하죠. 25도씨에서 물을 유리판 위에 떨어뜨리고 물방울 모양을 관찰을 했다. 자, 가설이 오르려면 일단 여기서 무엇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액체 종류를 흔들어 줘야 되겠죠. 액체 종류를, 지금 물은 무슨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기치.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물 대신 무엇을 사용해 주면? 비눗물을 사용을 해주면 나처럼 이렇게 퍼지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비눗물, 여담으로, 자, 비눗물 같은 경우에는 비누, 즉 계면 활성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가사 시간이나 이제
가정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중학교 때 배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머리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길게 빠져 있는 모양으로 그려줄 수 있어요. 때를 빼줄 수 있는데 이쪽 부분은 소수성, 이쪽 부분은 친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친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끄트머리는 카복실 음이온과 이제 Na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음이온의 형태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형태이기는 해요. 하지만 음이온의 부분보단 이 뒤쪽에 붙어 있는 미쳐 날뛰는 듯이 많은 탄소 사슬이 있어. 대략 탄소 개수가 적어야 14개, 많으면 24개까지도 가는 이런 녀석으로 소수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름때와 상당히 접촉을 잘 해주겠죠. 여튼 물끼리만 있을 때의 수소 결합 개수와 이렇게 계면활성제가 눈치 없이 슥슥슥 끼어들어 있을 때 응집력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죠? 비눗물을 사용해주면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25도씨 대신 50도씨에서 온도를 높여줬다. 그러면 나처럼 퍼질 수가 있겠죠. 2번에 따라서. 자, 유리판 대신 양초를 균일하게 발라버렸다. 그럼 일단 무엇에 대한 것이야? 이건 부착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일단 디귿은 제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유리판을 바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리가 유리판을 생각을 하면 유리는 SiO2, 일단 석영하면서 배웠었죠. 비결정성 고체로서 어쨌든 얘도 극성이야. 그렇다면 물을 만나잖아. 물 안쪽에 있는 H2O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SiO2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SiO 쭉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은 서로 친하기 때문에 물방울이 이제 동그래진다 아니면 퍼진다. 기초 부착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퍼지게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였다가 이제 요런 식으로 양초를 발라버렸다. 양초라고 하는 것은 파라핀이라고 하는 것은 극성 무극성. 기초 이거는 무극성이죠. 무극성과 극성은 친해 안 친해? 안 친하지. 그러면은 부착연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이건 조금 오버인 것 같고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H2O와 이 양초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전혀 거의 없을 테니까. 아주 분산력 얼마 말고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일단 가를 반복을 해주면 나처럼 퍼지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그 약간 더 동그랗게 모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모양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고자 하는 조작 변인으로도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6년 6월 모평 8번에 대한 해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증기압력 곡선과 관련된 것인데요. 사실 지금 13년 거 갖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16년, 15년, 17년 거 들고 오다가 13년 걸 갖고 온 이유는 최근에 조금 이 증기압력 파트가 수능에서 좀 어려워진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좌절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기압력 곡선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튜토리얼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증기압력 곡선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볼 때 아래쪽은 온도가 될 거고요. 섭씨 온도 T도씨가 나올 것이고 이쪽은 외부 압력 즉 밀리미터 Hg라든지 ATM의 형태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곡선이 뾰로롱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즉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기로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죠. 그죠? 증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증기의 압력이 세지는 그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쪼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A라고 하는 외부 압력에 대해서 언제 끌어나올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무엇이다? 그 말인즉슨 이 증기압력 곡선의 왼쪽 파트는 무슨 상태? 그렇지, 액체 상태. 그 다음에 이쪽은 오른쪽은 기체 상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우리가 세로로 이렇게 쪼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온도에서의 우리가 증기압력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온도에서의 증기압력을 알게 된다. 즉 이제 이 녀석이 얼마나 증발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찾아볼 것은 무엇이냐? 증기압력이 크다라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거 정리하셔야 되죠. 증기압력이 크다. 증기압력이 크다라는 것은 그렇지. 증발을 잘한다. 증발을 잘 할 수 있다. 굿.
증발을 훨씬 더 잘 한다라는 소리가 될 것이고요. 그 말인즉슨 기체가 잘됨. 이 말인즉슨 무엇이다? 이 말인즉슨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죠. 액체에서 서로를 붙들고 있는 힘이 아주 약하다는 거죠. 액체 간 상호작용이 크기가 매우 작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도 흐름을 우리가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압력. 외부 압력이 만약에 어떤 형태로 이렇게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외부 압력이 동일할 때 이제 증발을 잘 한다. 라는 것은 외부 압력이 동일할 때 증발을 잘한다. 그럼 기체 잘 된다. 그 말인즉슨 액체 간 상호작용 크기가 엄청나게 작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여튼 증발 잘한다. 그렇다는 것은 서로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도씨 증기압력 20도씨. 그러면 20도씨 여러분들 그어줘야 되겠죠. 20도씨. 이렇게 그어주면 A는 여기, B는 여기가 되겠죠. 증기압력은 누가 더 큰 것이야? 그렇죠. A쪽이 더 크죠. 기억은 맞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간 힘은 누가 더 센 것이야? 분자간 상호작용은 B가 더 센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즉 B가 액체에서 기체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니은은 그러면 자동적으로 틀렸다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00mm HG일 때 400mm HG일 때의 A의 끓는 점은 여기, B의 끓는 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끓는 점은 A가 B보다 무엇하다? 그렇죠. 낫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증발을 잘한다, 기체가 잘 된다는 것은 액체 간의 상호작용이 잘 안 된다. 콩가루 집안이 이제 기화가 잘 된다, 탈출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증기압력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13년 6월 모평 2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총 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풀어온 것이랑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한가요? 문제가 그렇게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 일단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현재 나와 있는 그 수능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말고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도 집착하지 말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지금처럼 개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해 놓으신다면 그 다음에 응용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는 그 다음에 같이 또 해나가면 되니까 겁먹지 말고 같이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잘 활용하시고요. 자기주도 학습 꼼꼼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건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시고요. 건강 챙기세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유바.